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할까요? 그 차이가 바로 감정을 다루는 능력에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그 비밀을 완전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강력한 메시지부터 들어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다. 당신은 자신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통제입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감정이 돈에 미치는 영향. 나폴레온 힐이 20년간 500명 이상의 성공자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부자들은 모두 감정을 잘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 내린 결정들을 말이에요.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화가 나서 일을 그만두거나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결정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중요한 결정은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내려요. 이것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특징.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어떤 패턴을 보일까요? 첫 번째, 충동 구매를 자주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오늘 기분 나쁘니까 맛있는 거 먹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거라도 사자. 이런 식으로 감정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두 번째, 분노로 관계를 망칩니다. 화가 나면 말을 함부로 해요. 상사한테, 동료한테, 고객한테. 그러면 기회가 날아가죠. 승진도 안 되고 좋은 일도 오지 않아요. 세 번째,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칩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혹시 손해보면 어떡하지? 하며 망설여요. 완벽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죠. 네 번째, 질투심으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남들이 성공하면 축하하는 대신 질투해요. 그 에너지로 자신을 발전시키면 되는데 말이에요. 냉정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반대로 냉정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첫 번째, 감정과 결정을 분리합니다. 기분이 나빠도 중요한 결정은 나중에 내려요. 지금은 감정적이니까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여유를 가집니다. 두 번째, 감정을 투자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주식이 좋아 보여. 이 사업이 재미있을 것 같아. 이런 감정적 판단 대신 데이터와 분석에 의존해요. 세 번째, 분노를 동기로 전환합니다. 화가 나면 그 에너지를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요. 이번에 당한 만큼 더 성공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네 번째, 두려움을 정보 수집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무서우면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해요.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죠. 실제 성공자들이 감정 통제법. 실제 성공자들이 어떻게 감정을 통제하는지 볼까요? 워렌 버핏.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나는 탐욕스러워진다. 남들이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 오히려 기회를 찾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 화가 날 때는 하루를 기다려라. 그러면 다른 답이 보인다. 감정적인 순간에는 절대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헨리 포드.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좌절감을 느끼는 대신 배움이 기회로 받아들였죠. 감정적 결정이 대가. 감정적 결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볼까요? 충동 구매의 누적 효과. 월 10만원씩 충동 구매를 한다면 1년간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이에요. 이 돈을 투자했다면 얼마나 컸을까요? 감정적 이직의 결과. 화가 나서 일을 그만둔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공백기간, 연봉 협상에서의 불리함, 경력의 단절. 한 번의 감정적 결정이 몇 년을 뒤로 돌릴 수 있어요. 감정적 투자의 위험. 이 코인이 뜰 것 같아. 이 주식이 좋아 보여. 이런 감정적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봤어요. 감정 통제 능력 기르는 방법. 그럼 어떻게 감정 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24시간 법칙을 사용하세요. 중요한 결정은 24시간 후에 내리세요. 하루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자. 이것만으로도 많은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적어보세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 호흡법을 연습하세요. 화가 날 때 깊게 숨을 10번 쉬어보세요.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이것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질문하세요. 지금 화나는 일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요?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이 질문이 관점을 바꿔줍니다. 투자할 때의 감정 통제. 특히 투자할 때 감정 통제가 정말 중요해요. 탐욕을 통제하세요. 더 오를 것 같아 하며 계속 기다리다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포를 극복하세요. 시장이 떨어질 때 공포에 팔면 손해를 확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후회를 받아들이세요. 그때 샀으면, 그때 팔았으면 이런 후회는 도움이 안 돼요.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미래에 집중하세요. 직장에서의 감정 통제. 직장에서도 감정 통제가 승부를 가릅니다. 상사와의 갈등 상황. 화가 나도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이해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고 냉정하게 대응하세요. 동료와의 경쟁 상황. 질투심 대신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스트레스 상황. 못하겠어 하며 포기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에 집중하세요. 실제 사례.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정말 화가 났대요. 바로 사표를 쓰고 싶었지만 하루를 기다렸죠.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더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스킬을 더 키워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는 것. 6개월 후 정말로 더 좋은 조건이 회사로 이직했고 지금은 그때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린다면 운명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감정은 좋은 조언자이지만 나쁜 주인입니다. 오늘부터 중요한 결정은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내리세요. 24시간만 기다려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냉정한 판단력을 기르세요. 그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자가 인생을 통제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감정 통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용적인 성공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